7월 말을 넘어서서 8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날 수 있을지 그 비법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을 이겨내는 똑똑한 건강법인데요. 첫 번째, 폭염 속 마스크 착용, 열사병 주의, 실외 2m 이상은 마스크 벗어도 된다. 벗어도 되나요, 정 교수님? 네, 온도와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온열 질환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벌써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이 6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 조절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이 체온 조절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땀을 흘려서 열을 배출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숨을 통해서 열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 이런 체온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 계실 경우에는 2m 정도의 거리가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잠깐 벗으셔도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무더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일 텐데요. 국군 장병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에서 2m의 거리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올여름은 더위도 더위고 코로나도 코로나고 정말 그러니까요. 이중고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또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폭염 이겨내는 건강법. 뇌 손상 생길 수 있다. 가벼운 온열 질환도 방치하지 마라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네, 주의해야 할 온열 질환으로는 열실신,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뇌가 특히나 이제 열에 위험하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근본적으로 앞에 3가지는 열사병 이외에 다른 3가지는 땀을 통해서 너무 체열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심장이 무리하게 돼서 뇌로 혈류를 못 보내면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또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의식이 좀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런 병에 의심을 하시고 바로 서늘한 곳으로 옮기셔서 뇌를 보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이런 습도가 많은 곳에서 땀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들은 손이 차갑고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열사병은 뜨거워요. 열이 잘 안 배출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될 수 있고 또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뇌가 손상되기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에도 문제가 생겨서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 소실도 생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 날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 분명히 저 밖으로 나갔는데 이 찜질방이나 한증막에 들어간 거랑 똑같더라고요. 이 또 더군다나 마스크를 또 써야 되고 또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까지 또 어지러지하고 그러는데 이 연로하신 어른분들이나 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열사병으로 인한 이 응급 상황이 빠지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체온이 상승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빨리 체온을 저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게 나타나거나 약간 아지잘한 증상이라도 나타나시면 빨리 그늘로 옮겨가시고 그리고 이제 차가운 물이나 의식이 있을 때에는 차가운 물이나 이온수 이런 거 먼저 드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의식이 조금 없으시면 빨리 옷을 헤쳐주셔서 통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물의 형태로 몸에다 좀 뿌려주신다던가 아니면 아이스팩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혈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요 애가부라든가 서해부 같은 데에다가 아이스팩을 딱 대주셔서 체온이 빨리빨리 좀 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이전에 우선 주변의 도움을 구하셔서 병원으로 먼저 옮기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기온이 아주 높은 한낮에는 외출 자체를 좀 삼가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똑똑한 건강법이에요. 노인은 여름 폐렴에 주의하라. 여름 폐렴이네요, 김강준 교수님. 네, 보통 이제 추우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폐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폐렴은 겨울에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폐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혹은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연하 기능이라고 하는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에 걸리면서 흡인성 폐렴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는 냉방병이라든지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돼서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면역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폐렴에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여름철이라 그래서 폐렴이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본인의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폐렴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여름 폐렴이 이제 생소한 만큼 알아채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폐렴을 의심해야 될까요? 폐렴의 기본적인 3대 증상은 발열과 기침, 가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증상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발열이라고 하면 보통 37.5도 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해서 37.5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기침과 가래가 동반이 된다 그러면 병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방문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독감이라든지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반드시 받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이 비단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저만 해도 벌써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다음 보시면 에어컨을 너무 많이 돌려서 감기와 비슷한 냉방병을 조심해야 된다고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더워서도 문제인데 추워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기온이 더워야 될 계절에 차갑게 또 떨어지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이 혼동을 느끼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율신경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기 들 때처럼 두통이나 오한이나 근육통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셔 있거나 장기간 있으실 때에는 얇은 옷이나 이런 것들을 스카프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중간중간 바로바로 좀 처치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더운 곳에서 갑자기 찬 곳으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머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 추위에 갑자기 머리 쪽이 좀 이상하고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갑자기 차가운 데로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가벼운 것들을 조금 두를 수 있도록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어르신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는 에어컨을 좀 끄면은 또 갑자기 엄청 덥고 더워요. 또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자니까 이게 추워가지고 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 날씨에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여름은 덥고 땀을 흘리게 만들어진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거기에 사실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땀을 흘려야 되는 것으로. 근데 찬 데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기온 차이가 너무 크면 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실내 온도하고 외부 온도하고 한 5, 6도 정도, 많으면 한 22도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환기가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한 2시간마다 바깥에 잠깐 나오신다는 거 환기를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무래도 에어컨을 계속 킨 환경에서 중앙 냉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시게 되면 에어컨 이 냉방에 이 익숙한 균들에 의해서 레지오넬로시스라든가 이런 병에 걸리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감기나 독감보다는 독감처럼 약간 증상이 좀 더 감기보다는 강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기 조금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 신경 쓸 게 참 많은 계절인데요. 특히나 이제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 더 조심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심근경색 환자는 66% 증가하고요. 뇌졸중 환자는 20%나 증가하므로 맞춤형으로 이 더위에 대비를 하라. 어떻게 좀 맞추면 좋을까요, 김 교수님? 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혈관이 확장을 하고 땀을 분비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분비하게 되면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무리를 하게 되면 탈진을 한다거나 피로로 인해서 기능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이러한 심장에 무리가 오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32도 이상의 외부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뇌졸중의 경우에는 한 66%,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 질환은 2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이러한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3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비해서 물을 한 500cc 정도 더 추가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절대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피곤하다 그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